그 OM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비전 얘기하면 우리가 그 뭐부터 생각할까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꿈이죠, 꿈. 그래서 오늘 회사 소개와 그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 개인적인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가 안 틀려서 이런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꿈꾸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21세기를 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보면 과연 사업의 퀄리티가 어떻게 될 건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점검이라고 봅니다. 현실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고요. 우리 현실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에 타임즈에 나왔던 자를 보면 지금 현재 2015년대 갓 태어난 아기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 건지 적어도 100세 플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플랜 하면 지금까지는 40년 일해서 10년이나 20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년이나 20년 살고 40년에서 60년을 버텨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은퇴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60세에서 100세까지 40년 동안 살다고 하면 12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30만 원씩 한 달에 저축한다 하더라도 30년간 저축을 해야 우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이상 노인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영원인 사람들이 86% 이상이고 월 평균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미만이 98%라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볼 때 우리가 과연 현재를 어떻게 지내야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노후는 어떤 삶을 살 건지요? 좌측에 보이는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우측에 보이는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기로에 뒀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워린 버핏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 과연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나?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꿈과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비전. 이 비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비전을 아무리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할 거예요. 예전에 60년대에 선거광 오나시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오나시스라는 분은 일찍이 부모들을 저 세상에 보내고 부두에서 막노동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막노동을 하면서 주급을 받아 먹고 살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잘 차려입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친구들이 봤을 때 야, 저 친구는 막노동을 하면서 어딜 저렇게 갈까 궁금해하면서도 친구 아들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500불 한 달 먹고 살 돈을 꿨어요. 그랬더니 오나시스가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받고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딜가 궁금했는데 그 친구는 그 돈을 가지고
최고급, 우리나라로 뭐 현재 말하면 신라 호텔이나 도토로 호텔 같은 데 가서 한 끼 식사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 먹고 살 돈을 하루 전에 다 썼다. 아빠 친구들이 봤을 때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한 달 먹고 살 돈을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줬는데 어떻게 그게 날릴 수가 있느냐 물었더니 오나시스가 답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뭐야? 질문하니까 저는 저기에 있는 저 배에 선주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내가 선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선주가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배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께서 주신 그 돈으로 성공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 친구는 싹이 노란 게 아니라 미래가 밝다. 그래서 그 뒤부터 그 커뮤니티에 끼워져 가지고 당대에 선방왕이 된 거예요. 그 선방왕이 됐을 때 꿈을 함부로 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나시스는 또 다른 꿈을 꿨어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 비망인이었어요. 나는 세계 대통령의 부인과 결혼하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 신문을 본 기억이 나는데 자서전에 나온 걸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세계의 결혼식 해가지고 선박왕 오나시스와 제클린 대통령 부인과 결혼식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더 강조하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볼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비전을 갖고, 비전이라는 것은 제가 회사에서도 이 비전을 수립을 하죠.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비전 작업을 합니다. 비전은 나 혼자 리더 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돼 있는 소속원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비전을 만들어요. 우리 아미하는 분들도 우리 탑 리더께서 제시하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 참여자 모두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토의하고 결정해서 그 비전을 만드는 거죠. 그 비전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야 어디 가자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메이 회사와 우리 아메이 사업자 간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아메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비전, 우리 나름대로 쌓은 비전, 이게 합치됐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 돈 버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이 회사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이런 것보다는 오늘 회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 회사가 중요하냐면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기업의 CEO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기업 이념, 우리 아미는 기업 이념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저희도 회사에서 있고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기업 이념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기업이 도전, 혁신, 자기개발, 도전해서 혁신하고 자기개발함으로써 해서 회사의 발전시키자 이런 건데, 여기 기업인은 독특해요. 자신의 혼자 사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을 꿈꾸잖아요. 그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 이념도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가 뭔지 느끼시나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동참했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다음에 가족, 패밀리.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친척보다도 더 가깝게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정말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미래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지금 현재 TV 보고 또 술 마시고 놀고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꿈꾸고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열정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 보상은 일반 사회에서는 자기 한 만큼 보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리더 CEO는 나는 너가 한 일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준다고 서로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이 컨플릭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는 철저하게 한 것을 보상해주고 인정과 보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가족애를 느끼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인정과 보상이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서 누구나 불평불만이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찾아보면 파트너십. 아메이 본사와 저희들은 주종관계도 아니고 서로 파트너십입니다. 아메이 본사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들은 세상에서 없는 제일 좋은 제품을 써보고 그 써본 감동을 전달하는 물건을 파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나 지속적인 끊임없이 수입이 연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클럽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업자께서도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계속 리크루팅만 한다면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가치. 올바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허접한 물건을 만들어서 싸구려로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고 천연적 자연 환경에서 그대로 한 것을 가지고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고 제품 하나하나에 그런 가치를 담는다는 건 정말 저는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레스폰시빌리티. 제품이 생산했으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서 또 소비자한테 갔다 하더라도 90일 동안 책임질 수 있는 이 레스폰시빌리티가 우리 아메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는요, 여러분 지금 이제 벌써 이번 2022년 회계연도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치앙마이 여행을 점수를 달성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은 어디로 가나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업 이념과 핵심 가치에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자유기업가 정신, 프리 엔터프라이즈. 여러분들은 누가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유기업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타치받지 않는 1인 사업가.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람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사는 1959년에 설립했어요. 설립해서 지금 벌써 60여 년이 지났고 내년 내후년이면 65주년. 아메이 70주년은 또 어마어마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죠. 아메이 65주년 기념에는 우리가 파운더스 에머럴드상 지중해 크루즈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 그다음에 과학기술력 하면 세계에서 4위예요. 특허가 1000여 개. 이 특허가 회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개발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직원들은 더 주인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저도 조그만 중소기업이지만 회사에서 특허를 130여 개 가지고 있어요. 1인당 한 건 이상이지만 다 회사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사람 소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1000여 명의 석박사 연구력. 연구력도 세계 4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을 하면 나사나 이런 데도 이 버금가는 그 연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메에서 개발한 것은 세계에서 항상 탑5 안에 드는 그런 제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NBA 올랜도 매직 구단. 미국에서는 청소년에 유해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총 마약 이런 걸 대안하고 청소년에 유해된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에 인기가 많은 그런 올란도 매직 농구 구단주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의 그 창업 이념이라든가 그런 가치관이 얼마만큼 우리 아이비오들을 생각하는지 또는 소비자들을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그 10여 개 지역에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마 국제영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아티스트의 그 메인 스폰서로서 우리가 마지막 날은 그 퍼레이드도 하고 우리 뉴핀 인정식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10월 15일 날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인정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또 놀란 것은요, 그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접할 때 그 뉴월드라는 잡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기업의 CEO들이 보는 그 경영 잡지인데 이 잡지에 지구 최고의 판매 방식에서 배우는 IMF 생존 전략이라는 그 섹션에서 칼럼을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1월부터 12월까지 1월은 여러분들 잘 아시면 제너럴 일렉트닉스, 2월은 아메이, 3회 아메이, 아이뱅, 코카콜라, 인텔, 토요타, 소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IMF 때 이걸 배우고 IMF를 극복하자는 뜻에서 연재한 거겠죠. 근데 이거 5M이라는 것은 뭐냐면 5년 이내에 부도날 확률이 5A1은 1% 미만, 5A2는 5년 이내 부도날 확률이 7%에서 12% 이런 것을 통계해요. 그래서 소니 같은 데 보세요. 그때 그렇게 잘 나가는 소니가 지금은 이름도 거의 없잖아요. 5A1은 거의 남았고 토요타도 심한 타격을 입어서 거의 휘청거렸었고 5M만 거의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지구 최고의 판매 방식을 배우는 IMF 생존 전략에서 나타나듯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기를 제공합니다. 그 계열사로 보면 피터 아일랜드 디저트. 왜 제가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제일 크고요. 회사, 제품, 그 다음에 마케팅, 비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사와 그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배경, 또 어떤 회사인지, 어떤 그 CEO가 운영하는 건지를 보는 게 그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가름이고요. 뭐 주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그 창업 이념이라든가 CEO의 가치관,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서도 은행에서 대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CEO의 덕목이에요. CEO의 의욕이라든가 자질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 재무적 요소보다도 CEO의 역량을 더 친답니다. 그래서 회사를 볼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걸 굉장히 봅니다. 계열사로서는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빌 게이츠가 결혼 피로연을 했다는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그다음에 JW 메리어트 호텔, 저 우리나라에도 여기 강남에 가면 있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계열사겠죠.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가니까 JW 메리어트 호텔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묵어본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아메이 그란다 플레저 호텔. 여긴 초창기에 제가 여기 아메이 갔을 때, 본사 갔을 때 여기서 묵어봤습니다. 정말 고틱하고 우리나라의 신라 호텔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고풍스러운 호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NBA 동구 올랜드 매직 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농장이 뉴트라이트 농장과 그다음에 중국 우시에도 최근에 만들었고요. 게다가 계열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이 창업자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자들과 CEO의 어떤 가치관이나 역량에 따라서 우리의 그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 객관적으로 이걸 말씀드렸어요. 리치 디보스 회장님과 제이벤 핸델 회장님. 제이벤 핸델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에서 회장을 2000년도 초에 하셨죠. 그 다음에 자제분인 스티븐 핸델은 2000년 5년인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2012년에서 두 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는 미국 역사상 없답니다. 부자가 미국 상공회에서 회장을 역임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두 번을 역임한 역사도 없대요. 그래서 이 정도로 미국에서는 창업자들이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기업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 이거죠. 그리고 에디슨 마케팅 상을 수상했어요. 이 에디슨 마케팅 상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 인간지향적인 디자인 혁신으로 수상하려는 수상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최근에 들어 스티브 잡스나 그 다음에 핸드릭스라든가 존 핸드릭스라든가 그 다음 리치 디보스 사장님하고 제이벤 핸들도 같은 동급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티븐 핸델 글로벌 아메 회장은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을 예방할 때라든가 미국에 또 대통령 사절단 올 때 같이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아마 두 번이나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는 대통령 하신 분들이 아메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그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메가 얼마만큼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2015년에 그때 11월 달인가 방영했어요. 그때 땅콩 사건 났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EBS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이거 보고 정말로 막 열정을 받아서 많이 사업 전달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걸 보면 과연 우리도 정말 선한 부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나와야 되겠다. 우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금 그런 게 아직 덜 갖춰져서 전에는,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기업인들은 도둑놈 취급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하기 힘들 정도까지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점점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요게 지금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꼭 한번 유튜브 가면 있거든요. 한국에 없는 부자들 찾아서 하면 27분짜리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메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부 평행대도 여기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 창업자 두 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단지 아메이란 얘기만 하지 않고 인터뷰하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뉴트라이트가 또 우리 사업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직접 저는 농장 가봤습니다만 직접 농장에 가보면 놀랄 정도예요. 이렇게 해충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당벌레 쓰고 강원석 사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을 부드럽게 지렁이 이렇게 천적을 써서 이렇게 토양을 관리하고 윤작을 경영하면서 토양을 살찌게 하면서 하죠. 그 다음에 GMP 명예전당에 추된 유일한 영양보급소 뉴트라이트. 우리는 뉴트라이트 하면 아메이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81년 됐나 이제? 1934년부터 됐으니까. 이 뉴트라이트는 저희들 창업자이신 제베낸들과 리치디보 사장님이 이쪽에 디스트리뷰터였어요. 디스트리뷰터 하다가 1959년도에 세제를 개발하는 지하 탕크에서 시작해서 오늘의 아메이가 됐고 나중에 뉴트라이트 사도 인수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스트리뷰터 즉 아이비오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잘 아셔요. 여러분들도 창업자 두 분 것처럼 큰 기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꿈과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제이벤앤들과 스티브 리치디보 사장님은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양제를 우리처럼 나누어주는 디스트리뷰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디스트리뷰터 분이 창업을 해서 나중에 그 보회사를 인수해 근무했던 회사를 그런 꿈을 가져도 된다는 거죠. 우리도 꿈을 작게 가는 게 아니라 크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일대에 졸업한 때를 1970년대인가 그래요. 조사를 했다는 거죠. 20년 후에 조사를 하니까 지도층에 있는 분은 3%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럭저럭 성공했던 사람은 10%, 13%만이 그래도 성공했다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87%는 보통 사람들. 그 87% 중에서 60%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보통 사람들이고 27%는 남의 의존에 살 사람들. 이 통계는 인류대를 나왔든 지방대를 나왔든 통계대 보면 그 다음에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든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나 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대학에 나온 사람이나 이 통계는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오차 확률 플러스 마이너스 0.3%.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를 좋아하니까 조사를 했어요. 야,
어떻게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했는데 3%, 10%, 20, 60%, 27%가 오차가 별로 없을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프라인 미팅 같은 거 제가 질문하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딱 하니까 13%와 87%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긍정적이고 우리 김종규 사장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절대 긍정적이고 87%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즉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린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 꿈도 있고 다 좋아. 13%에서 그럼 3%와 10% 차이는 뭘까? 조사를 하니까 3%와 10%는 꿈도 있고 긍정적이고 다 미래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고 다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글로 작성된 꿈을 적었다는 거죠. 3%는 미래 꿈과 그걸 적어서 꿈을 시각화시킨 사람은 3% 안에 들었고 생각만으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10% 안에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메에서 항상 하고 처음 하면 비전, 꿈 목록 정리 나오잖아요. 꿈의 시각화. 저도 꿈을 거의 다 이뤘어요. 저는 아메 하기 전부터도 나는 결혼 언제 하겠다? 나는 뭐 차는 결혼하고 몇 년에 사겠다? 집은 언제 장만하겠다? 뭐 몇 대는 몇 대 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차는 결혼하고 5년 되기 전에 샀고요. 집은 10년이 안 돼서 다 장만해서 하고 뭐 30대는 30평, 40대는 40평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꿈 목록 적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꿈 목록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주차에는 꿈과 비전이 주예요. 그래서 회사 속에 꿈을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회사가 뭐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제품이 뭐다. 이렇게 간략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폰서나 또 미팅을 통해서 각자 꿈, 그 다음에 결단, 리스트 이런 성공에 발달한 게 되게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그 현실과 그 현실에 또 어떤 것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긍지와 답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트리아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 세계 판매 1위고요. 그 다음에 이 앤드 트리바이트라는 하는 거,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세계 탑5죠. 항상 클리리, 랑콤, 에스로더, 뭐 샤넬이 들어갔다가 아니면 뭐 SK2가 들어갔다 왔다 하고 아티스트는 항상 5대 브랜드가 드는 그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가 있고요. 뭐 국제영화제는 아까도 언급 드렸지만 이제 올해 아마 기대하시면 될 겁니다. 뉴핀 하신 분들은 레드카펫을 밟을 거고요. 또 한번 가서 국제영화제도 한번 같이 참여하고 국제영화제 메인 스포가 우리 아메라는 걸 공지를 가지고 한번 참여해봤으면 싶습니다. 원포원, 그 다음에 원포원은 아메 번제품 하나 들어올 때 그 중소기업을 살렸다는 취지 아래서 그 김대중 정부 때 이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제품 하나 올라갈 때마다 국내 제품을 우수한 제품을 해서 그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제일제당에서 하지만 그때는 그 대한일통인가요? 하여튼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제일제당에서 하는 거는 그때 부도 직전에 있었어요.
부도 직전에는 건데 그 아메이하고 그 택배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현금 결제하기 때문에 살아나가서 아메이는 정말 은혜를 입은 뭐 회사라서 지금도 아주 택배 서비스가 최고의 고객으로 우리 아메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이 그때 한번 쓰러지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넘어갔죠. 넘어가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NSFA 6가지 항목 인증 뭐 이런 건 세부적인 건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 물이 어느 정도 좋으냐면 항상 가방에 백에 가지고 다녀요, 회사에. 그래서 회사 냉장고에도 갖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건강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전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앵머스죠. 환상이죠, 환상. 앵머스에서 뭐 사업 이런 사업 구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별도로 들으시기로 하고,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보너스 배우려고 제가 요거는 그 기본만 그 스폰서나 AB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간단히 설명하고요. 이 보너스 구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정도로,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접하고 이거를 바로 계산해보고 바로 조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고요. 네, 세부적인 수익 구조라든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 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이가 어떤 건지. 이게 아메이 30주년 때 우리 아메이 미래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예. 이거를 여기서 보셨듯이 우리는 아메이 생활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아메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과 그 다음에 현실 점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에 어떻게 변하느냐, 평균 수명은 증가하는데 경제활동 시간을 감소한다. 그래서 평균 시간 수명의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는
의료비라든가 그따위 여러 가지를 그 부대 수입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데 우리는 영속적인 수입 증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계속 시대는 평균 수명은 드는데 출산율을 저조해요. 세계 1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최초로 역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0.1점 몇 프로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고령 사회에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 꼬리 플랜하면 40년 벌어서 40년 벌고 하던 것을 지금 10년이나 20년 활동해서 60년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대책해야 될 건지. 그래서 경제활동 시간 감소에 대한 우리들의 대책,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진정 원하는 건 뭐냐. 자유롭고 여유 있는 삶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메이 본사에서 하고 있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생 주기가 지금 살다 보면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늘어날 시기라는 거. 자녀들 결혼이다 뭐다 이래서 지출 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대책할 건지. 그 다음에 세대별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전후 세대가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X세대가 있고 N세대가 있고 MZ세대가 있어요. 그런 세대별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생에 이모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 그 다음에 또 외국에 들어온 차, 이런 차도 예비 타이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수입을 하고 있던, 직장을 다니고 있던 명함이 있을 때 다시 예비 명함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모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노인 세대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연금이 미래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50세를 전후해서 제 인생, 지금은 50이 아니죠. 60대, 70대가 제 인생이라고 합니다. 100세가 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모작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한 것은 강론에 나오는 다음 시간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사업 설명, 그 다음에 N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이요.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나오는 그 사부면 직장인과 엠플로이와 셀프 엠플로이와 사업가와 투자가 이 특징을 인세 수입을 받을 건지 능동 수입을 받을 건지. 우리는 수동 수입, 자동적으로 나오는 수동 수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엠플로이가 됐든 셀프 엠플로이가 됐든 본인의 역량 또는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책을 강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비즈니스맨이 되든가 투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건지.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메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 이제 뭐 장소 이런 것도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비전 우리가 이제 A15에 이제 크루즈 증여 크루즈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뛰고 있고, 그때 파운더스 에머런드가 참여 자격이 주어지고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저도 수석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파트너들도 다 플랫 파운더스 에머런드 이상이 돼서 같이 가는 걸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시스템이 있으면 나의 미래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없이 무작위로 하면 미래 예측 불가능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뭐 이렇게 보세요. 이 왕리카이라는 이분 한 분은 이 전 세계 그 우리나라의
그 전국의 매출을 능가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절대 긍정의 김종규 정은진 사장님을 보더라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정학수 사장님, 이런 분들을 따라서 멘토로 삼아서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의 꿈도 이루어지고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자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이벤앤들과 리치 디보스 그 사장님의 그 영감, 그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미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아메의 기업인형,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아메 기업 인형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꼽씹어서 과연 내가 아메 기업 인형에 부합하나, 그 다음에 창업 인형인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여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20년, 30년 전에 하다못해 부모 해교서부터 시작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2, 3년 후에 짧게는 A65에 중간적에는 A70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중해 크루즈를 위해서 이제 출항을 했어요. 이제 2년 하고도 아직도 거의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금 3%부터 시작하더라도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만 시작하면 충분히 지중해 크루즈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는 지중해 크루즈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중해 크루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꿈이 불지 않으세요? 저는 지중해에서 바다 수영도 해봤지만 진짜 멋있습니다.
지중해 크루즈에서 와인만 마시는 걸 꿈꾸면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은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만 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꿈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메이 특징을 요약하면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업을 할 수 있고요. 가족 사업이고 학력, 지위, 종교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보험 기능이 가능하고요. 7번째 상속 가능해요. 물론 같이 늙어가면 자식한테 하는 손자한테 상속될 수도 있겠지만 상속이 가능하고요. 낙하산이 없습니다. 대통령 출신도 와서 3%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다는 게 정말 저희 가슴에 치고요. IB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직원들은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과 아메의 특징을 상기하면서 정말 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고 A65에 크루즈에 승선하느냐 마느냐 결론을 날 것입니다. 저같이 버벅거리잖아요. 버벅거리는데 다이아몬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고 저보다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두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뵙기를 기대하면서 미흡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